알고 보면 자외선이 1급 발암물질이다? 우리가 몰랐던 자외선의 비밀 SPF 30, SPF 50, PA+++. 자외선 차단제에 표기된 복잡한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여름철 극심한 자외선의 위협, 우리를 끈질기게 쫓아다니고 있는 자외선에 대한 상식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알면 알수록 무서운 자외선, 우리가 몰랐던 자외선의 비밀 지금부터 파헤쳐 볼게요. 태양빛은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따뜻하게 느껴지는 적외선,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자외선이 있는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 자외선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 UVA, UVB, UVC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UVA는 320나노미터에서 400나노미터의 장파장이며 UVB는 290에서 320나노미터의 중간파장, UVC는 200에서 290나노미터의 단파장입니다. UVC는 대부분 오존층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외선은 보통 UVA와 UVB인데요. UVA는 지구상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90%를 차지하고 UVB는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자외선은 피부에 도달해 흡수되어 색소 침착은 물론 피부 노화와 심지어 피부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외선은 피부 유수분 보호막의 기능을 손상시켜서 피부 건조와 잔주름 및 색소 침착의 원인이 되는데요. 자외선에 의해 색소 침착이 올 수 있고 기미, 주근깨, 흑자 등이 한번 생기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외선 중 UVA는 우리 피부의 진피층에 존재하는 두 가지 단백질인 엘라스틴과 콜라겐을 파괴시켜 탄력을 저하시키고 주름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외선이 우리 몸에 미치는 악영향은 비단 피부 노화뿐만이 아니라 백내장과 망막 부종, 변성으로 인한 영구적인 시력 장애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표피에 닿은 UVA는 피부 지질 구성 성분을 손상시켜 피부 장벽을 약하게 하고요. 이후 UVA가 표피층의 가장 안쪽 부분, 기저층을 자극하면 피부는 UVA에 대한 방어 작용으로 멜라닌 색소를 생성합니다. 이 멜라닌 색소 자체는 피부에 해롭지 않지만 기미나 잡티 등을 유발해 시각적으로 늙어 보이도록 만들 수 있죠. 뿐만 아니라 UVA는 진피 깊은 곳까지 침투 가능합니다. UVA가 진피에 닿으면 진피 내 콜라겐 합성이 저하되고 히알루론산의 양이 감소하는데요. 이로 인해 피부가 수분과 탄력을 잃고 노화가 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UVB는 피부에 붉은 홍반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화상에 이르게 합니다. 여름철 뜨거운 태양 아래 오래 있다 보면 처음에는 피부가 붉어졌다가 나중에는 어둡게 변해 피부 표면이 일어나는데요. 이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일광 화상, 즉 선번의 예입니다. 반면 UVB는 피부에 이로운 면도 있습니다. 체내의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햇빛을 많이 쬐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경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 피부의 일부만 햇볕에 노출되어도 필요한 양의 비타민 D를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외선의 위험성 중 가장 무섭고 심각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외선이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국제암연구센터 IARC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모든 자외선을 1급 발암물질, 즉 암 유발이 확인된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닝 기계와 같은 인공 램프에서 발산되는 인공 자외선은 자연 자외선보다 그 방출량이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이 상당히 높다고 미국 피부학회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자외선은 피부에 침투해 약 72시간 동안 우리 몸속에 잔존하면서 활성산소, 즉 생체 조직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력이 강한 산소를 증가시켜 피부 노화를 가속시키며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심할 경우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토록 유해한 자외선을 잘 차단하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사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외선 차단제에 표기되어 있는 SPF와 PA 지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SPF는 Sun Protection Factor의 약자로 UVB를 차단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자외선 차단 지속 시간이라기보다는 자외선 차단량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SPF 지수라는 것은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때와 바르지 않았을 때 홍반이 나타나는 시간을 비교해서 숫자로 표기한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 홍반이라는 것 자체가 그 발생 시간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홍반을 단순화시켜서 시간의 개념으로 적용해서 홍반이 나타나는 시점을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시켜서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PF 50이라는 것은 SPF 1에 비해서 홍반 발생 시간 연장률이 50배 이상 늘어난 거고요. 다시 말해 자외선 흡수율을 50분의 1로 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환산하면 2% 정도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SPF 50은 자외선 차단율이 98%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PA 지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PA는 Protection Factor of UVA라는 뜻으로 UVA에 대한 차단 지수인데요. PA는 PA+, PA++와 같이 표시되는데 플러스의 숫자가 많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외선 차단제는 언제 바르는 게 효과적일까요? 외출 직전에 바르면 될까요? 아닙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하기 30분 전에 발라야 하는데요. 자외선 차단 성분이 피부에 흡수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는 바르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우선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에 고르게 펴바릅니다. 자외선은 눈가에 주름과 기미를 만들고 눈꺼풀과 눈 아래 피부를 처지게 하므로 눈가에도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를 절대 잊지 말도록 하세요. 눈 아래쪽의 광대뼈는 콧등 이마와 함께 자외선을 가장 많이 받는 곳입니다. 피부층도 얇고 피지 분비량이 적어서 기미와 잡티가 생기기 쉽죠. 스킨케어 제품들을 바르신 후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전에 눈가부터 꼼꼼하게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의 유통기한은 개봉 후 1년이므로 개봉한 지 1년이 지나면 그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자외선 차단, 햇볕이 강한 날, 낮 시간에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꾸준히 발라야 합니다.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구름을 뚫고 지상에 닿고 겨울에도 자외선은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UVA는 UVB와는 달리 1년 12달, 일출부터 일몰까지 고르게 피부 표면에 침투하기 때문에 겨울철이나 새벽, 초저녁이라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파장인 UVA는 유리창을 통과해 실내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하지 않고 실내에만 있을 때도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자외선의 종류와 자외선이 피부에 미치는 유해성 및 자외선 차단 지수의 의미, 올바른 자외선 차단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부터 매일 실내든 실외든 낮이든 저녁이든 항상 자외선 차단제를 구석구석 꼼꼼히 바르셔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건강도 지키고 신체 건강도 함께 지키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